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오늘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수능날이었는데 다들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시장 복귀해보고 수정 보완할 점 가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희들 일축이 깨진 시장이라, 또 그리고 목요일이고 일축이 오늘 1시간이 늦게 출발하는 시간이라 좀 매매가 좀 혼잡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왔다리 갔다리 했죠. 아침에는 수소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하지는 못했죠. 자, 항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거든요. 뚜껑을 열어보이지는 밤새 수많은 생각으로 밤에 탑을 많이 쌓아도 아침 뚜껑을 열어보면 또 세상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시 아침에 시장을 확인하는 버릇은 꼭 가져야 합니다. 시장 한번 둘러봅시다. 일단 오늘 이삭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었고, 잔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의 잔량은 지금 보니까 34,000 정도 있고, 이 정규장이죠. 정규장이고, 그리고 이제 네오먼 가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또 뜹니까? 예, 부산 산업이 또 철도 관련 재료로 또 상가를 가져왔군요. 부산 산업 워낙 끼가 있으니까 시간에서는 16,000주 지금 거래가 되고 잔량이 있는데, 한 6만 주 정도 있던데 좀 줄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풍국주정 유일하게 네옴 수소 관련주로 지금 상가가 있고, 시간의 잔량이 더 많네요. 장중에는 별로 없는데 말이죠. 캐시코트레일도 네온 관련주로 지금 갔습니다. 빈살만이 한마디 탁 하니까 바로 상한가 가네요. 탄소 보직 기술 협력을 희망한다 했던 말 한마디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이 오늘 정규 시장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좀 안 좋았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고개를 툭 떨군 채 마쳤는데, 코스피가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3%, 코스닥은 마이너스 0.7%. 오늘 많이 좀 시장이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더 안 좋았죠, 그죠? 전에와 같은 성부주들하고 사무 멤버들 종목들하고 한번 또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일에 나왔던 종목들이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TFE부터 볼까요?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게, 보면 아침에 잠시 반등을 내주고 고가가 1,400원, 450원, 1,450원이면 4.5%,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1,500원 정도의 10만 유가 20만 유, 하여튼 물량이, 대금 물량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냅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끝이었죠, 그죠? 그쵸. 계속 내려왔는데, 오늘 얘도 모습도 안 좋았고, 또 그나마 좀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T3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고가가 2570 한번 봅시다. 2570이면 얘는 그래도 5% 정도까지는 가졌네요. 아침에 5% 딱 먹고 다 도망을 가버렸네요. 이제 그 길로 또 하루 종일 이제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이놈은 아침 바로 가지도 못했네요. 제가 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만은 가지도 못했네요.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군요. 참, 오늘 아침에 신규주들은 오히려 더 별로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상장 유지 결정난 서울제약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서울제약은 그래도 바값은 준 것 같군요. 아침에 파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났네요, 그죠? 5,350원.
오늘 9% 정도 간 것 같은데, 예, 9.6% 정도 가깝네요. 예, 뭐 차라리 이 종목이 더 그래도 알찌게 수익은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베트남 개발은 잘들 하셨습니까? 오늘 베트남 개발이 오늘 뭐 아주 불을 한 뿜었는데, 여기까지 아침부터 여기까지는 놀았죠. 12시 전까지는. 그전에는 뭐 다른 종목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급등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제가 적어드려서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지 뭐 진행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플러스 1.5% 출발해서 마이너스 4% 까지 밀렸다가 이제 그때부터 급등을 하게 되죠. 오늘 뭐 급등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나 싶어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 확실히 이런 거는 제가 어제도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버리버리하면 어제도 공구문 같은 종목이 떠오르듯이 이런 애들은 급등력이 있는 애들한테 관심이 가니까 잘 보라 하는 이유가 오늘 다 나타난 거죠. EM 플러스는 제가 어제 뭐 꼬리 공략했다가 그냥 나와버렸다 한 종목인데, 뭐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은 내줬네요. 그죠? 좀 눌러주면 이 꼬리 부분에서는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일단은 이 꼬리 부분 근처까지는 밀렸다가 다시 이제 급등을 해줬죠. 아침에 제가 좀 놓친 것이, 좀 다른 종목 한다고 아침에 놓쳤거든요. 아침 일찍 너무 내려가는 바람에 마이너스 6%까지 6.9%. 그러면 이쪽 근처에서는 들어가 줘야 되거든. 아침 일찍 미끄러졌으면. 그랬으면 오늘 뭐 10% 정도는 가볍게, 10%가 아니죠. 고가가 9.4%까지 갔으니까, 이거 15, 6%, 17% 가까이 수익은 나왔거든요. 이 시점에 들어갔으면. 5% 정도 들어갔으면 뭐 15% 정도 수익을 올 수 있는 구조였네요. 그래서 전략대로 이 꼬리 부분에서 공략을 잘 하신 분들은 오늘 뭐 수익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꼭 꼬리가 아니더라도 시가에만 공략을 해줬어도 바값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구조였죠. 시가가 마이너스 1.9% 아닙니까? 이거 뭐 시가만 돌파할 때만 들어가서도 뭐 10% 수익은 가뿐히 챙기는 그런 구조였죠. EM 플러스도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신풍제약은 오늘 좀 실망스러웠죠. 신풍제약은 오늘 시가가 5% 정도를 뛰어버렸죠. 아침에 5% 정도 뛰어버렸기 때문에 12%, 그래도 12%까지는 가긴 갔네요. 그죠? 신풍제약은 갔다가 내려왔구만. 신풍제약도 그래도 밥값은 나왔네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반응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쏙 편하게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나머지는 그냥 빌빌빌 하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개체건설은 오늘 뭐 출발하자마자 바로 미끄러져 버리니까 이거는 뭐 손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죠. 양봉을 추구해서 양봉으로 가야 될 종목인데, 아침에 땡 하자마자 바로 미끄러지면 뭐 양봉 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꼬리 잡으려고 이런 종목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개체건설은 오늘 재미없었고, 윤성 FNC는 오늘 뭐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저희들도 뭐 다 했습니다만은 오늘 미끄러졌다가 다시 뒤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저희들도 어제 이거 종배로 들어왔다 한번 순서를 쳐주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매매가 되었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죠. 오늘 뭐 이거는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좀 유연하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경동인베스터는 오늘 크게 가진 않아도 오늘 밥값은 준 것 같은데 한 5% 수익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5.6%까지 나왔네. 시가가 2%이네요. 시가가 2% 큰 밥값은 주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보유하고 있다가 3%라도 먹었으면 뭐 괜찮을 거고, 5%를 못 먹으신 분들은 본전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파동이 3%밖에 시가에서 밑에 빠진 건 빼놓고라도 시가에서 3% 정도 났다면 약하죠. 예. 내려면 일단 본절 해주고 또 가만히 봐야죠. 자, 오늘 현대로템 한번 봅시다. 그 중간에 다른 게 현대로템은 오늘 좀 운이 좀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아침에 어제 수소 관련주가 같이 엮여 가지고 시간에 2% 정도 올렸는데, 아침에 수소 관련주들 아침에 전부 다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다가 뒤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흐름을 같이 가다가 뒤에 뒤늦게서 이제 뭐 철도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그냥 이제는 철도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신 분은 한번 봅시다. 시가 4%에서 저가가 플러스 0.3%니까 그래도 5%도 손절은 안 됐군요. 그래 고가가 10.9%까지 갔으니까 5% 손절볼 잡고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된 것 같아. 운이 좀 좋은 편이네. 대우건설은 역시 엉덩이 무거운 놈들은 참 움직이지를 못하네요. 시가 1.9%에서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올라간 게 겨우 3% 올라갔다 1%에 출발했는데 다시 내려온다.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본절하고 버려야 되죠. 그죠? 뉴프렉스도 오늘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가가 마이너스네요. 몇 프로까지 가는 거 봅시다. 그래도 플러스 4%까지는 가졌네요. 시가 마이너스에서 0.4%에서 4%까지 딱 5%네요. 이거는 이것은 양봉을 추구하는 종목이라 제가 상승을 하면 보유를 좀 해보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보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시 4% 정도 주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또 시가를 깨버린다. 안 그래도 시가가 마이너스 0.4%인데 뭐 안 먹고 들어갔는데 말이죠. 깬다? 그럼 바로 잘라버려야 되죠. 더군다나 5장 들어와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12시 넘어서 5장 들어와서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아주 위험한 거죠. 저럴 때는 미련 없이 잘라버려야 되죠. 수익 챙기신 분들이야 수익 맺죠 말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적어 놓았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발군의 모습을 보인 종목은 베트남 개발이고 EM플러스도 조금 바꿔서 준 것 같고 다 조금씩 조금씩은 바꿔서 준 것 같아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신규주들이 오늘 흐름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네. 내일도 신규주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두 종목 다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니라서 오늘 종목들이 내일 종목보다 차라리 좀 더 내용적으로는 좀 좋은데 내일 또 좀 아쉽네요. 자, 유튜브 멤버들은 뭐 다들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워낙 다양한 종목들 가지고 다양하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조금씩 훌륭한 트레이더가 돼 가겠죠. 상업문 멤버들 한 거 한번 봅시다. 어제 우리들은 좀 STX하고 모아데이터하고 이 두 종목 상종목을 가져왔죠. 모아는 오늘 좀 아쉬웠죠. 시가가 낮았죠. 3% 출발해가지고 겨우 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왔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은 참 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한옥가에 뭐 15만 주 뭐 이렇게 막 있는 것은 물론 가기도 가죠. 하지만 한번 파동이 일으키고 나서 두 번째 파동을 일으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은 아주 특별한 종목이 아니면 이런 게 좀 단점은 단점이에요. 또 재료 자체도 좀 약겠죠. 그러니까 시가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는 뭐 5% 정도 수익이라고 뭐 상매하시는 분들 중에 5% 먹고 그만둘 사람은 없겠죠. 뭐 본절이나 5% 뭐 5%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밖에 못 난 건 좀 아쉬웠고 STX도 오늘 시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좀 파동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역시 시장이 좀 아침에 땡 해가지고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난리를 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수소 관련주들이 막 튀어오르고 막 난리를 피니까 시가가 낮았죠. 시가가 3% 정도 출발해서 3.8% 아주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서 시가를 작게 잡았는데 땡 하고 쉽게 보니까 이것들이 뭐 화성은 사실 8% 출발해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굉장히 급등은 했어요. 5%까지 밀렸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침에서 밀렸다가 갔다는 것은 안 좋거든요. 근데 시간에 상가락 간 종목들이 땡 해가지고 바로 치고 가야 될 텐데 땡 해가지고 쭉 미끄러졌다가 간다는 것은 이거는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은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그런 모습을 다 보였죠. 그러니까 STX 빨리 눈치를 채고 바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24.6%까지 갔죠. 상팀들은 거의 다 한 20%에서 제가 22%에서 25% 사이에나 다 챙기라고 했는데 수익은 20%를 잡았지만 오늘 다 잘 챙겼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상팀들은 STX에서 좀 수익이 좋았고 오늘 STX는 데이팀도 좋았죠. 같이 양수 겹자로 매매를 했는데 우리는 데이팀들은 조금 높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확인이 필요했어요. 거의 4% 가까이 시가가 잡혀놨는데 참 어중간한 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7,200원을 타점을 잡았죠. 한 3% 정도를 더 주고 우리가 한번 보자. 이 폭을 넘어선다면 한번 공략을 합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었죠. 근데 오늘 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 조금 더 주고 들어가서도 그래도 1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 그 정도면 뭐 데이 수익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데이 팀들도 뭐 상당히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윤성 FNC는 전일 종배로 가지고 온 종목이었죠.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5% 손절을 했죠. 여기서 5%대 손절을 하고 6%인가 아마 이렇게 밀렸을 텐데, 그렇죠. 6.6%까지 밀렸죠. 6.6%까지 밀렸죠. 근데 우리가 다시 제가 44,500원에 다시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죠. 이쪽부터 이제 이렇게 다 수익 구간에 들어갔는데 5% 주고 한 7~8%까지 뭐 챙겼으면 뭐 주고 받고는 된 것 같아요. 윤석은 그냥 수익이 없는 걸로 정리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손절한 종목을 다시 들어가기는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또 손절을 더 당해버리면 한 종목이 10%를 잃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참 다시 재공략을 하자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상당히 압박감이 심하고 부담감이 있는 종목, 있는 그런 형태예요. 하지만 또 그런 압박감을 이겨내고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결과는 뭐 그나마 중고선 도로 받아왔으니까 약간 이자까지 붙여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일에 가져왔던 경동 인베스트는 오늘 5% 수익으로 뭐 그냥 마무리가 된 거죠. 흘러가는 흐름이 버리버리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이틀 동안 종배해가지고 종배만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날도 15% 오늘도 5% 그 종배만 해가지고 한 20%를 먹었다 그죠. 그리고 오늘의 탑은 아무래도 베트남 개발이 되겠죠. 베트남 개발을 될 텐데 오늘 야무딱지게 뽑아 먹었습니다. 오늘 저가가 보면 저가가 248원 마이너스 4.25%입니다. 제가 248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딱 이 시점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48원 들어가신 분도 있고 49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50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조금씩 한옥가 차이는 있겠죠. 뭐 있겠지만은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조금 파동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조금 갖고 놀다가 뒤에 이렇게 급등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27%입니까? 27%인가 28%인가 오늘 고가가 22.3%니까 4%하면 26% 이러면 한 28%까지 나왔겠네요. 업무에서 잡아서 올라가면 훨씬 더 수익은 더 크니까 한 2% 정도 수익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트남 개발에서 오늘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린 것은 참 잘 선택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일축이 깨진 날이라 상당히 매매가 참 선택이 좀 어려웠고, 수소 관련주들의 흐름을 또 봐야 되고, 모듈러 관련주들도 좀 SY도 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무리를 다 못해줬죠. 다 못해주고, 이제 부산산업이나 이런 애들, 풍국주정, 코트렐 이런 애들이 꿀떡해버렸는데 시장은 역시 끝이 나봐야 알죠. 자, 일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이삭과 부산산업, 그리고 풍국주정은 제가 이 시점에 풀어졌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계속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상한까지 들어갔는데 오히려 시간외가 모습이 더 좋네요. 이렇게 상종목 세 종목을 일단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배주하고 기세주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간 종목이 좀 몇 종목 되죠. 이것들이 어찌 될지 한번 봅시다. 인디에프는 오늘 우리가 8%대 1차 넣고 제가 1590원에 2차 넣고 이렇게 해서 평단을 10%대로 맞추자라는 이 전략이었죠. 근데 종가상 11%대로 맞췄는데 조금 어찌 될런지 다음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디에프가 걱정이 되는 건 아니고 걱정이 되는 게 한미 글로벌이 더 걱정이 되죠. 한미가 물귀신 작전을 쓴다면 인디에프도 힘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오늘 종가에 손실은 1%대밖에 안 됐지만 매도와 보유를 제가 고민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 아직은 인디에프는 추세선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한미는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그렇지만은 내일 한번 보기로 하죠. 그리고 윤성은 오늘 전일 가져와서 종배로 가져와서 5% 손절하고 뒤에 7, 8%까지 수익까지 올리고 준 것은 빼들어 왔고 쭉 올라갔죠. 뒤에도 그래 정리를 하고 다시 종배로 또 넣었습니다. FNC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지금 5시 30분이네요 3%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건 믿을 거 없고 장이 맞춰 봐야 알겠죠. 6시가 돼 봐야 되니까. 일단은 파란 건 안 보이니까 다행은 다행이네요. 그죠? 종배로 들어가서 또 내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T3도 일단 종배로 넣었죠. TFE도 또 가지고 있는데 풀팀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내일 수익은 한 1% 정도, 우리가 9,100원 타임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했는데 9,000원과 9,100원, 그래서 9,000원까지 안 오고 9,100원 돌파할 때 아마 다 들어가던데 수익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지켜보고, T3는 그래도 종배로 넣었는데 한번 봅시다. 한 2%, 그 파란 색깔 아니네요. 한 2% 정도 시간 내서 단일가에서 움직이는데 파란 색깔 아니면 또 다행이겠죠. 굳이 두 종목을 신규주 두 종목을 신경을 쓰는 까닭은 내일 상장하는 신규주 두 종목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종목이라서 좀 내용이 좀 알찬 회사가 아니고 또 신박한 그런 것도 아니라서 차라리 오늘 종목이 더 나지도나 그런 쪽 어떤 인지도 아니면 이슈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차라리 오늘 두 종목이 더 낫다, 내일 두 종목보다는. 그래서 승부를 이제 걸었는데 나중에 내일 어찌 될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 종목이 좀 많죠. 그래서 종배주 T3하고 유성 FH 두 종목에다가 TFE 기세주, 인디F 기세주 이렇게 두 종목, 네 종목하고 상종목 세 개죠. 이삭, 부산, 그리고 풍국주정 세 종목, 총 7종목인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아침에 제가 참 정신이 없는데 말이죠. 오늘 또 상황이 그리 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 자, 오늘 수능날이라 여러가지로 많이 좀
일축도 깨지고 시간도 늦게 진행이 되고 뭐 좀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하고 같은 네옴 시티 관련주라도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뭐 깨지고 뭐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어수선했는데 큰 탈 없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하루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들은 저녁에 또 내일 공부할 승부주들 또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무 멤버들도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또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해야 되겠죠. 저녁에 충전 잘 하시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